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명히 물가는 부정적이었는데 네. 시장은 반등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이해가 쉽지 네네.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금융 관련 방송 제가 거의 다 보고 왔거든요. 새벽부터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것 때문에 오늘 큰 폭의 반등을 했다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고 저도 전해드리겠지만 아마 시청자분들 모두 마음에 와닿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먼저 전제해서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다우지수가 오늘 거의 3% 가까이 올라갔고요. S&P 500이 2.6%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2.2% 올라갔습니다. 쉽게 해서 이렇습니다. 오늘 2% 하락을 했고요. 결국 2%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떨어지고 더 많이 올랐는데 그럼 이런 일들이 자주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시청자분들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에서 뭐나 이런 게 왕왕 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이상 가기 쉽지 않은데요. S&P 500이 생긴 지 90년 정도 됐거든요. 딱 오늘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오늘 벌어졌고요. 특히 그만큼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 9시 반에 정확히 발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후에 바로 시장 열리면서 주가 급락했었고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급락했던 것이 바로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다 회복을 하면서 그리고 막판까지 거의 그냥 기세가 유지된 채 오늘 끝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 기술 같은 것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워낙 또 떨어진 것이 컸기 때문에 올 수 있겠지만 에너지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은 최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유가는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10년물 금리는 잠시 또 확인드리겠지만 14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4.08%까지 치솟았다가 조금 대밀렸지만 오늘 여전히 어제보다는 상당히 올라가면서 오늘 마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패드워치 툴을 먼저 보겠습니다. 패드워치 툴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옵션을 통해서 상품에서 거래를 하는 걸 갖고 역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이제 50bp 11월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냥 제로가 됐습니다. 없어졌고요. 이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100bp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96.8%니까 이제 100% 확률로 일단은 75bp는 굳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 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023년 9월입니다. 1년 후가 되겠는데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점도표가 불과 한 3주 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올해는 4.4%.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5bp, 12월에 25bp 하면서 50bp를 하면서 1.25를 올린다는 것인데 근데 그다음에 내년은 4.6%를 점도표가 찍겠습니다. 물론 평균이 4.6이라는 소리인데 오늘 보시면 그거가 넘어서 4.75가 평균이 찍힙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점도표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오늘 이 그림 되겠고 여기 보는 것이 바로 4.75에서 5.0을 찍는 그런 점도표 보였고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20% 정도의 확률이었는데 오늘 거의 38%로 올라가면서 오늘의 결국 그것은 그런 그 CPI의 발표는 결국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주가는 뭐 주가대로 올라갔지만 금리가 더 빨리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일단 반등을 했다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가 또 급반등을 하면서 회복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그랑 상관없이요. 우리한테 영향받는 건 또 달러 N이 되겠는데요. 달러 N은 물론 달러 N은 24시간 거래가 잘 되는 거가 되겠고요. 물론 오늘 일본 시장 열리면 더 많이 거래가 되겠지만 달러 N은 오늘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엔화 약세가 계속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달러 N이나 뭐 달러 파운드로 헷갈리시잖아요. 네네네. 어떤 것들은 달러 대비 얼마로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달러 N은 하면 뭐 114엔이다. 달러 원리를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헷갈리게 얘기하더라도 기준은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운동하거나 무슨 제식훈련하도 기준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달러가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미국 달러를 기준이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글로벌리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가 지금 1,430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원화당 얼마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외가 되는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데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미국보다 오래된 전통적인 국가들이 그냥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파운드가 되겠고요. 특히 유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준이
그들 나라고 달러는 종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우리로 보면 불합리하지만 네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서 많이 네. 좀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금리는 더 오를 것 같다. 물가 아직 안 잡혔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주가 반등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다양으로 전해드리겠지만 그게 그 이해가 되느냐 하면 저 자신들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네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화면부터 보여드리면 지금 2% 하락에서 2% 이상 올라간 게 딱 5번째입니다. 오늘 5번째. 97년에 있었죠. 그리고 2002년에 7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리만 사태 전후에서 2번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때 이후 전후에서 주가는 좀 반등했다는 겁니다. 네네. 물론 2008년 1월에는 그랑 상관없이 더 떨어졌지만 대부분 이제 반등했었다라는 그런 경험치도 있었다는 것도 아마 이건 역사적으로 보여드리겠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서너 가지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수집하면 오늘까지 떨어졌으면 7일 연속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20년 7월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떨어지는 겁니다. 올해 6월에 이제 반등했었잖아요. 네네. 급반등했을 때도 6일 연속 하락했다가 반등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7일 연속 하락하면 진짜 길게 떨어졌다라는. 그래서 너무 상투적인 얘기겠지만 과매도 인식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악재 뉴스가 진짜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호재 팔고 악재 사야 된다는 네네. 얘기하는데 적극적인 오히려 이렇게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최고치가 더 올라가겠지만 결국 내릴 때도 더 빨리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제시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expected 기대되는 정책 금리가 4.6에서 4.75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굳이 좋게 해석했지만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거 비용의 상승세가 오늘도 있습니다. 주거 비용은 쉽게 말해서 쉘터라고 항목이고요. 지금 CPI에서 7%를 네네. 그 정도 차지한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렌트비랑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으로 계산하는 렌트비인데요. 이게 이번에 들어 전월 대비 0.7%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너무 수행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일부 좀 적극적으로 보는 건 전월 대비 떨어졌다는 것도 있겠고요.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로든 대표적인 그런 걸 계산해서 발표하는 회사인데요. 진로 같은 경우에도 뭐 0.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화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점을 쳤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떨어지면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대표적으로 금융업종이 오늘 좀 올라갔는데 네네. 금융업종 이것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금융업종의 대표적 자잘한 회사들은 뭐 무너지는 회사도 있겠지만 뱅크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시티그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없죠. 어떻게 네,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들의 배당 수익률 쉽게 해서 시티그룹이 5%가 오늘 지킵니다. 아하.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32.4%는 올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배당을 보고 물론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 금액은 대충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보다 배당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렇지만 현재 이 정도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다.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얘기해서 상투적으로 저가 매수가 분명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다는 것 정도. 제가 5가지 정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가 뭐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오늘의 반등에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